1기 이상에 진단되는 유방암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한 유방암 세포들이 우리 몸을 순환하고 있을 수 있고 미세 전이를 이미 일으키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발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닥터 정지광 정치과 원장입니다. 유방암을 경험한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재발 그리고 전이인데요. 오늘 영상은 재발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물론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만 우리 몸은 약 30조 개 이상의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포들이 발생할 수 있는 돌연변이들을 통계적으로는 모두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서운 재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바로 유방암에 걸리신 환우분들께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인 재발, 이 재발이 왜 생기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몸속을 떠돌고 있는 미세 잔존암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영상 검사에서는 드러나지는 않는데 실제 이제 세포 단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단위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장기나 다른 조직에 남아 있는 미세 전이를 일으키고 있는 그 미세 전이 두 가지가 재발에 관련된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유방암 치료가 단순히 수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 후에 항암 치료도 있고 방사선 치료도 있고 표적 치료, 호르몬 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유가 수술로 내 몸을 돌아다니는 암세포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암이 딱 생겨난 그 자리는 치료는 가능하지만 돌아다니는 애들까지 찾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1기 유방암만 돼도 내 세포의 기점막을 뚫고 내 전신을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세포들이 실제 나는 이제 수술을 받아서 유방암이 없어졌지만 남아 있어서 내 몸을 이렇게 순환하거나 아니면 실제 어느 장기에 이렇게 딱 붙어서 미세하게 전이는 일으키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것들을 이제 dormancy라고 해서 휴지기, 암이 이제 쉬고 있다, 암이 이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떤 특정 조건이 되면 이제 이렇게 휴지기에 들어가 있던 암세포들이 다시 이제 분열이나 이렇게 전이의 작용을 시작을 해서 재발을 하거나 국소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장기에서 이렇게 전이를 일으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사실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제 이런 세포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이런 면역 체계에서 어느 정도는 다 걸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면역이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선천적인 아니면 후천적인 면역 체계들이 이러한 돌연변이나 암세포들을 어느 정도는 또 차단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앞서서 그런 것들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기 이상에 진단되는 유방암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한 유방암 세포들이 우리 몸을 순환하고 있을 수 있고 미세 전이를 이미 일으키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발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재발의 씨앗이 남들보다 좀 더 이렇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가진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바로 병기입니다. 병기가 높다는 얘기는 암이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미 전이가 있는 것들은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병기가 높을수록 5년 생존율만 따져봐도 성적이 달라지듯이 높은 병기가 일반적으로 재발이나 전이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 유방 같은 경우는 사실 5년 생존율은 거의 따지지도 않는 유방암이고
재발률도 국소 재발률만 보더라도 실제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소 재발률이 뭐냐면 이제 내가 수술한 유방에서 다시 이제 동일한 유방암이 생기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추적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기 유방암이 됐을 때는 뭐 국소 재발률은 한 5에서 10% 정도라고 보고요. 이제 국소 재발이 아닌 전이 재발, 전이로 일어난 재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기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국소 재발률은 또 조금 더 올라가게 돼요. 10에서 20%, 1기보다 좀 더 올라갔죠.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전이 재발도 같이 올라가겠죠. 한 30% 이상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당연히 3기는 더 올라가지, 30에서 50% 정도 국소 재발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전이 재발 또한 50%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4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데, 4기는 이미 이제 유방을 벗어난 다른 장기의 전이가 이미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수술 후에도 이제 표면적으로 암세포를 다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수술은 했지만 내 몸에는 그냥 암세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4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4기의 유방암은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재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유방의 이제 A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호르몬 양성 유방암을 많은 분들이 착한 유방암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제 뭐 장단점은 있어요. 대신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국소 재발률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 그러니까 더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맹점은 뭐 10년 뒤, 20년 뒤에도 재발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허투라고 하는 항체가 이제 많이 있는 허투 양성 유방암은 동측 유방암이라고 해서 유방암이 생겼던 부위에 재발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옛날 이제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허투 양성 유방암이 좀 공격적이고 재발도 많은 유방암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또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표적 치료제가 효과가 좋고 치료 성적이 좋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예후가 더 좋은 결과가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중 음성 유방암이 있는데, 3중 음성 유방암인 경우에도 재발률이 다른 A형에 비해서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중 음성 유방암은 세포 분화 지수도 높고 핵 등급도 일반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아서 좀 공격적인 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발을 봐도 3년 내에 조기 재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또 3중 음성 유방암은 특징적으로 반대쪽 가슴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각각 암에 따라서 약간씩 재발의 유형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A형 또한 재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병리 조직 검사 결과만, 그러니까 수술 결과만 가지고 병기만 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 여부를 결정하진 않죠. 다유전자 예후 분석 도구라고 해서 이제 암 조직이 가지는 유전자들을 이제 여러 개를 분석을 해서 이게 이제 전이나 재발률이 높아서 항암 치료가 실제 필요한지, 아니면 반대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좋아서, 그러니까 전이나 이런 재발의 가능성이 낮아서 항암 치료도 생략을 해도 되는 그런 암인지를 분석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온코타입 DX나 아니면 이제 엔도프리딕트, 맘마프린트, 온코프리 이런 검사들이 해당이 되죠. 이런 검사들은 사실 대학병원급의 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다 가능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각각 검사들이 가진 특징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검사하시기 전에 주치 교수님이랑 충분히 상의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의사가 드리는 잔소리처럼 들리실 수는 있는데, 치료 순응도라고 해서 의료진이 하자고 한 치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잘 이행하는지도 전이나 재발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제 환자분들은 제 말씀을 다 잘 들어주셨던 것 같은데, 치료를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장기간 연속되는 치료들이고 실제 치료가 가져다주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것들을 놔버리거나 그냥 하기 싫다, 아니면 나는 머리 빠지는 항암 치료는 죽어도 못하겠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사실 재발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싫더라도 의료진의 이야기를 한번 먼저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진료를 해보면 재발했을 때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 증상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데다가 뭔가 비의료인이 느끼는 이런 증상들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모호한 경우가 많고, 여러 질병들이 겹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의 증상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추적 검사를 하실 때 이런 좀 애매모호한 증상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런 재발이나 전이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도 뭔가 굉장히 좀 특별한 것들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는데, 우선 실생활에서 우리가 재발을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운동과 비만 조절이 있습니다. 운동은 이전에 이제 유방암 발생 원인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운동만 꾸준히 주 3일 이상 지속을 하셔도 유방암의 발생률을 대폭적으로 낮춰줄 수 있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제 이후 유방암이 진단된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더 이제 성적이 좋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비만은 굉장히 이제 유방암과 직결되어 있는 요소라고 또 이전에 말씀드렸죠. 실제 뭐 2009년도 문영호 선생님께서 JC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술 저널에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유방암 환자들의 성적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 비만한 것도 유방암 치료 성적을 저해시킬 수가 있고, 너무 마른 분들도 유방암 성적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이후에 재발을 줄일 수 있는 핵심 포인트 중에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또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못 먹어야 될 것도 없고, 특별히 먹어야 될 음식도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얼마나 이제 현명하게 잘 조절해 가면서 먹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의료진을 믿어주시고 의료진이 제시하는 치료를 잘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젊은 분들로 갈수록 치료 수능도가 떨어져요. 치료 수능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도중에 이제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의로 중단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호르몬 약을 5년 동안 이제 매일 꾸준히 뭐 하루에 2번 아니면 하루에 1번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되는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 있어서 거의 이제 5년간 복용을 했을 때 항암 치료와 버금가는 효과를 가진 게 이 호르몬 치료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치료를 잘 따르시는 게 중요하고, 물론 이제 항암 요법도 마찬가지예요. 항암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암이 재발할 수 있을 가능성을 거의 60% 가까이 깎아버리는 치료이기 때문에 향후에 내 생명과 내 성적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됩니다. 물론 표적 치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내가 부분 절제를 했다면 이후에 나한테 필요한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필요하다고 안내해드리는 치료들은 정말 꼭 필요해서 권해드리는 치료이고, 꼭 필요하다는 얘기는 내 생명을 연장시켜줄 뿐만 아니라 재발과 전이의 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는 치료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힘드시더라도 꼭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발과 전이를 가장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입니다. 유방암 조기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일기 유방암만 해도 사실 대부분 항암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병기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일기 유방암만 해도 5년 생존율은 거의 100%에 가깝고, 영기 유방암은 내 몸을 떠돌아다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기로 진단된다면 전이나
재발에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일기에 진단이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운이 좋은 편인 것이 이제 연기 유방암은 5년 생존율은 거의 99%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조기에 유방암을 진단하는지가 재발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제 개원가로 나와서 유방암 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은 유방외과와 영상의학과의 협진 시스템, 그래서 저희가 익숙하게 진료해오던 서울대병원의 시스템과 실제 저희가 수술과 진단에 사용하던 장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런 조기 진단을 조금이나마 더 도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조기에 유방을 진단하는 것이 전이나 이제 재발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한번 유방암을 경험하셨던 분들이나 유방암의 고위험군인 분들은 전문 유방기관을 방문하셔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시고 내 유방을 더 건강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운이 나쁘게 유방암에 노출된다고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일기 아니면 더 좋은 연기 유방암으로 조기에 진단될 수 있도록 항상 꾸준히 검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